자, 그러면 이름 변천사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맨유 박지성 시절 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당시 MBC ESPN 방송 자막에서는 호나우도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나우도가 아닌 호날두라 발음을 하죠. 왜 이렇게 표준 발음법이 계속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방송국에서 이제 뭐 중계진이 스크립트를 짜면서 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네. 어떻게 네. 불러야 될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 틀린 거죠. 자료 구조로. 예. 틀렸다가 나중에 조금씩 맞춰가는 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채팅에도 호나우딩요, 호나우지뉴 이러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호나우딩요가 바르셀로나랑 인터밀란에 뛸 때는 호나우딩요 이렇게 그렇죠. 저희도 발음했었거든요. 지금 뭐 진유라고 안 하고 딩요라고 하기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요즘은 호나우지뉴라 발음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쩌다 이렇게 바뀐 걸까요? 축소사라고 합니다. 축소시키는 품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풀네임이 너무 길어요. 네. 그걸 다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작은이라는 뭐 그런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는 애칭을 쓰려고 네. 이제 이름 맨 끝에다가 약간의 규칙에 맞춰서 네. 뭐 이토나 이뉴, 이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뭐 A로 끝났다 그럼 이냐를 붙이고 네. 그래서 뭐 하피냐 같은 선수도 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럼 하피냐도 실제 이름 표기를 보면 하피냐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뭐 라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파라는 선수가 또 따로 있듯이 네. 호나우 진유도 마찬가지로 호나우두가 본명인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호나우두란 이름에다가 축소사 이뉴가 붙어서 호나우 딩유가 된 건데 딩유와 진유 사이에 어떤 미묘한 발음이 원어 발음이고 네. 이게 영어 발음으로 해주자면 로나우디뉴, 예. 디뉴라고 해서 딩요나 진유 이것도 약간 그 사이에 어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진유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딩요보다는. 네. 그럼 은화내리의 실제 알맞은 발음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은화넬이란 이름 자체가 아무래도 영어권 이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죠. 에단 은화내리인데 네. 국적은 잉글랜드입니다. 에단이란 이름은 이제 영어권에서 가져왔을 수 있지만 네.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선수죠, 뭔가 일단은 흑인 선수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이 은화넬이 이런 식의 이제 아프리카 쪽의 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어만에 또 의미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 네, 맞아요. 외질도 예전에 피파 온라인 1이랑 2 시절에는 표기가 외칠이라 되었습니다. 외질도 보면 스펠링이 이제 동그라미에다가 이거 아침 먹고 땡이잖아요. 네, 음라운트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외라고 쓰기는 하지만 외질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전혀 외에 가까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약간 오이와 외 사이에 오이칠 이게 이제 원어 발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윤진성님이 질문 주신 게 남미 쪽도 유럽처럼 성씨가 종교적인 색채나 이름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미 쪽도 왜냐하면은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점령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색채나 이름이 당연히 있습니다. 마르티넬리는 이탈리아 핏줄. 그렇죠. 마르티넬리라는 이름이 성이 이탈리아식 성이에요. 이제 파리넬리 이런 것처럼 뒤에 엘리 그 이탈리아식으로 변환시킨 네. 그걸 빼면은 마틴이잖아요. 마틴. 네. 아, 뭐 러셀 마틴 이런 것처럼. 그렇죠. 마르탱. 네. 프랑스에서는 이제 마르탱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마틴 더하기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변형시킨 게 엘리가 붙어서 마르티넬리. 그리고 가브리엘이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그 기독교적인 이름 맞습니다. 네. 그쵸. 처음에 네덜란드 선수들도 반이었다. 반페르신 빼고요. 예전에 반본멜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판바르마이크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게 반이었다가 판이었다가 표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판에도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익숙한 거는 아무래도 반이에요. 이제 아스날 코리아에서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반페르시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름이 익숙하다고요. 뭐 반페르시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반고흐 제일 유명한 반이 나왔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뭐 반알, 뭐 판바르마이크 뭐 의미가 없네요. 반고가 있었는데. 반고가 있었네요. 네. 일단 아스널 코리아니까 제일 화제가 될 것은 앙리의 표기가 철자가 시작할 때 H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앙리를 헨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왜
앙리인데 H로 표기가 된 겁니까? 앙리, 그러니까 일단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어 이름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H, 저 알파벳을 아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H를 아쉬라고 부르는 것처럼 H의 그 히읗 소리가 묵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H 발음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ENRY 요것만 남겨놓고 프랑스시로 읽을 때 N이나 M은 받침 소리로 작용할 때 전부 다 거의 이응으로 소리가 나요. 아. 그래서 앙, 네. 앙만 남았죠. 네. 하고 이제 R, 저건 또 알파벳을 에흐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게 프랑스인도 이제 따라하기 힘든 그 에흐, 이 merci 할 때 그 뭔가 목에서 탁 걸리는 그 느낌. 그래서 엉히, 요게 이제 프랑스식으로 읽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럼 프랑스 현지에서는 엉히 이렇게 발음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사실 키역, 히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가깝긴 합니다. 엉히. 그러면 프랑스 현지에서 티에리 앙리를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한번 풀네임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티에리, 엉히. 상당히 괴리감이 있네요. 그렇죠. 저희 학원이 이제 에흐 소리가 워낙에 이제 한국어로 표기하기도 쉽지 않고 네. 영미권에서도 당연히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앙리 같은 선수는 유명하니까 그래도 앙 정도는 발음해줍니다. 하지만 그 에흐는 네. 못해요. 그러면 잉글랜드 현지에서는 티에리 앙리를 어떻게 부를까요? 앙리. 앙리. 그냥 앙리. 앙보다는 언 느낌이 좀 네. 나네요. 앙리. 아. 어와 아 사이 그리고 니은과 이응 받침 사이. 네. 앙리. 자, 여기 골드손님께서 파리 한번 찾았는데 실제 프랑스 현지에서는 파리를 어떻게 발음하나요? 파리. 파리. 자, 여기 뭐 피레스 등 뭐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아스널 하면 프렌치 커넥션 아닙니까? 아스널에 그동안 몸담았던 프렌치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기억하는 역대 유명한 선수들은 지금 그래도 한 3, 4명 이상은 떠오르는 것 같은데. 3, 4명, 한 10명 가까이 되라면 되겠네요. 아스널 공식 홈페이지에 역대 아스널 프렌치 선수들 명단이 예전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약 29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으세요? 왜 그래요, 저한테? 네. 자, 그러면 역대 아스널 프렌치 선수들 발음 표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명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트리크 비에리라 아시죠? 알고 있죠. 그러면 파트리크 비에리라는 과연 현지에선 어떻게 발음하나요? 물론, 그러니까 현지라는 게 우리가 PL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영국식 발음, 뭐 영어 발음으로 하면 파트릭 비에라 이렇게 발음하겠지만 네. 프랑스인이니까 파트릭 비에라. 그럼 비에리 우리나라에서는 비에이라 하는데 약간 현지에서는 흐 발음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에이라가 아니라 파트릭 비에하입니다. 비에이하가 아니라 네. 비에하. 비에하. 파트릭 비에하. 파트릭 혹은 뭐 패트릭은 네. 기독교적으로도 쓰긴 하지만 성 패트릭.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라틴어로 이제 father, 네. 아버지라는 네. 뜻일 거예요. 네. 파트리샤, 파트릭 이런 게. 파트리샤. 네, 그럼 이제 여자 이름 경우에는 파트리샤. 네. 남자는 파트리샤 파트릭. 아시죠? 파트리샤. 그게 뭐죠? 몰라요? 이승환 노래? 이승환 노래? 네. 가수의 가수 이승환 노래에 파트리샤가 네. 나와요. 명품 발음도 해주세요. 루이비통, 샤넬, 앱생로랑. 루이비통, 샤넬, 입생로랑. 평소에 별로 안 멋져 보이는데 이럴 때 좀 멋져 보입니다. 네. 꼼데 가르송은 또 무슨 뜻인가요? 나오네요. 꼼데 가르송? 예. 꼼데 가르송은 전치사구예요.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꼼데 가르송. 꼼데 가르송. 직역하자면 소년들처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소년들처럼. 한국에서는 엠마뉴엘 뿌띠라 그러죠. 이 엠마뉴엘 제가 알기로는 한글 표기가 에마뉴엘 푸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에마뉴엘 푸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면 프랑스 현지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에마뉴엘 푸티. 에마뉴엘 네. 푸티. 생각보다 한글 표기랑 현지 발음이랑 되게 유사하네요. 유사하긴 한데요. 네. 이게 그 발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저 유 발음이 모음이 네.
이제 보시는 분들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입 모양은 우, 입 모양은 우 하고 쭉 뺀 다음에 네. 소리는 이라고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 요 소리입니다. 에마뉴엘 부티. 이게 프랑스인들을 기가 막히게 구분해요. 에마뉴엘 부티. 차이가 뭐죠? 뉴와 이 사이에 그 어디 미세한 어딘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마뉴엘은 이제 임마누엘에서 유래했겠죠. 네. 임마누엘은 예수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또 유명한 선수입니다. 로베르 피레스입니다. 로베르 피레스 같은 경우는 한글 표기로는 로베르 피레스 이렇게 되는데요. 과연 프랑스 현지에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프랑스 현지 가가지고 로베르 피레스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 피레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겠지만 네. 로베르는 전혀 달라요. 아, 왜 그러죠? 일단 약간 뭐 로베르 이래가지고 약간 르르 이래가지고 좀 프랑스 발음 같기도 한데.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세 음절이잖아요. 네. 로베르. 네. 불어로 읽으면 두 음절입니다. 어떻게 되죠? 르가에 몸이 안 붙어요. 네. 호베르. 이게 로베르랑 비슷할까요? 호베르. 호베르 피레스. 자, 로베르 피레스가 허만 피레스 이렇게 해서. 네. 호베르 네. 피레스. 그러면 R 발음이 H처럼 들리는 건가요? 그 앞에 살짝 키역이 들어가 있는 히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서 그럼 피레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현지에서 약간 삐레스 이런 느낌인 건가요? 피레스. 피읍과 쌍비읍 사이인데 네. 원래 프랑스에서는 맨 마지막 알파벳을 묵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로베르트라고 안 하죠 우리가. 호베르. 왜냐면 즉 T 발음을 묵음 처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피르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되게 예전 중계진 중에는 피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맞아요. 우리 아스널 코리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레스를 예전에 피레로 표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뭐 피레라고 저렇게 써놓고 피레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피레스 본인이 피레스라고 발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잉글랜드 현지에서는 영어 발음으로는 로베르트 피레스를 어떻게 발음하나요? 로버트 피레스. 확실히 잉글리시랑 프렌치랑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로버트 피레스.